자, 안녕하세요. 시험 보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해설하겠습니다. 일단 총평은 마지막에 하고 문제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PPT 변환하다가 앞 글자가 날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 실패 개념인데 비공식적인 목표가 공식 목표를 예치한다. 그래서 조직 내부 지향성, 내부성 개념 되는 거고 공익을 위해 행사되어야 할 권한들을 관료 개인 이익이나 조직 이익을 위해서 추가하게 되는 사항을 설명한다. 넘어가겠습니다. 신행정론은 뭐였지? 소용돌이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치 지향적, 특히 흑인 폭동을 배경으로 형평성 같은 가치를 추가하게 되는데 언제 나오는 거야? 논리 실증주의, 행태주의 연구가 1번 지문에 있는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자 미노브룩 회의를 통해서 지금부터 우리 젊은 학자들은 현실의 문제 해결에 도움되는 연구를 해보자 라고 하면서 등장하니까 답은 2번 되겠다. 그지? 그래서 계승하는 게 아니라 논리 실증주의, 행태주의를 비판하고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4번 지문에 있는 정치행정 일론론 되는 거였고 가치지향적, 형평성 같은 가치를 추가하고 있다. 3번 가서 정책의제 설정 모형에서 외부 주도 모형 뭐가 되는 거야? 시민사회에서 사회 문제, 사회적 논제, 정부 해결하라, 공중의제, 정부가 받아들이는 공식의지로 단계를 다 거쳐가는 것 맞는 말. 동원형은 정부 내부에서 그중에서도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먼저 공식의제 채택한 다음에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 대중지지 확보를 위한 정부 PR을 통한 공중의제를 주도하게 된다. 그래서 동원 모형은 공식의제를 먼저 거친 다음에 공중의제로 거꾸로 돌아가더라 하는 거였고 내부 접근 모형은 그런 정책결정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부 내부자 또는 밀접한 관계 있는 자들이 주도하게 된다. 공고안은 수업 시간에 뭐 했었지? 정부가 먼저 코로나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어때? 라고 말을 꺼냈더니 대중들이 원하더라. 그래서 대중 지지가 높은 낮이 아니라 높은 정책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주도해서 곧바로 정책 의제로 공과되게 된다. 그래서 공과 모형은 대중 지지가 높은 상황 그리고 주도자가 시민사회가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부분이 틀렸습니다. 4번 리플 경규 복유 얘기했었고 경쟁적 규제는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게 뭐 있었지? 예를 든 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한국, 이란 직항 노선을 두고서 서로 운항하겠다 경쟁하고 있는데 이번 한국, 이란 직항 노선은 실제 정부가 대한항공만 운항해. 경쟁하는 둘 중에 한쪽에다가만은 권한을 주게 되면 다른 쪽은 영업의 자유가 규제받게 되겠네. 누군가는 자유를 제한당하고 경쟁 상황에 있는 누군가가 권한을 얻게 되는 상황. 1번에 바로 예시가 있네. 항공운항권. 2, 3, 4는 다 뭐가 되는 거야? 리플 경규 복유할 때 보호적 규제. 그래서 공공요금. 그래서 코레일은 자꾸만 서울, 부산 지하철 요금을 최소 7만 원 해야 된다 요구하고 있고 정부가 59,800원 유지해라고 하는 순간 뭐야? 코레일이 규제를 당하고 KTX 이용하는 다수의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 보게 되니까 최저임금 제도도 마찬가지 환경 규제도 2, 3, 4는 다 누군가를 규제해서 일반 대중들이 보호받는 보호적 규제에 해당하게 되겠죠. 5번 정책평가에서 모든 평가는 하기 전에 평가 어떻게 할지 평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는데 그 계획이 잘 서져 있는지 확인하는 예비평가. 그래서 공식적인 평가하기 전에 평가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고 계획이 잘 서져 있는지 확인하는 걸 우리가 평가의 가능성을 사정한다, 검토한다. 평가성 사정이라고 해야 되니까 주어가 틀린 거고 형성평가는 정책이 형성되는 중에 유동적인 상황에서 더 좋은 정책으로의 개선을 위한 평가 이겠었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6번 호그드 피터스는 우리 시험 치는 주에 기본 1번 학생들 요거 수업에서 썼는데 그치? 그래서 정책이라는 게 정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구성될 때 목표와 수단의 기본 골격을 다 유지하면서 수단의 작은 변화가 정책 유지되는 거고 정책이 다 끝나버리면 정책 종결되는 거고 새로운 분야에 처음 도입할 때 정책 혁신, 쇄신이라 표현할 수 있겠고 여기 있는 기존 정책의 목표는 유지되지만 수단은 크게 변화해서 기존 정책의 내용이 새로운 것으로 대체된다. 우리가 정책 승계 중에 가장 일반적인 승계가 정책 대체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정책 통합이나 분할도 있다. 그래서
1번 승계에 대한 이야기고 목표는 유지하면서 수단에서 큰 변화가 발생하는 걸 정책 승계라 말했었고 그대로 답이 되겠습니다. 7번 기금에 대한 설명인데 답은 2번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 다 뭐가 되는 거야? 함께 혼용되고 있어서 정부의 예산안 제출 시에 특별에게 기금도 함께 제출되어서 뭐 하는 거야? 국회 심의를 받게 되는 거고 그때 삭감 폐지가 아니라 올리는 쪽이면 예산뿐만 아니라 기금도 정부가 제출한 내용보다 국회가 더 올리려고 할 때는 정부 동의를 구해야 된다. 증액 올리는 쪽이니까 동의를 얻어야 된다. 맞는 말이고 3번에 보면 봤던 거죠. 그죠? 3분의 1. 그래서 3년 지나면 전체 기금에 대해서 한 번 다 사이클 돌면서 심사해 볼 수 있게 된다. 이게 있었고 기금관리책 이런 거 고려하게 된다. 책에 바로 있는 이야기고 2번이 답이 되는데 요 2번이 답이 되는 게 맞춘 친구들은 1번, 3번, 4번이 틀릴 게 없으니까 답이 될 게 2번밖에 없네. 체크해서 아마 답을 맞췄을 건데 사실 기금의 유형까지 구분하는 건 조금 구급 시험에서는 과한 내용이야. 그래서 내가 볼 때 이번에는 시험 문제가 전반적으로 쉬웠어. 지금 1, 2, 3, 4, 5, 6번 설명을 막 지나온 게 이게 내가 귀찮아가지고 설명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너무 쉬운 거잖아.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기본 개념이 그대로 답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따로 뭐 설명할 게 없어. 수업 시간에 딱딱 키워드 얘기했던 그대로 지금 답이 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7번이 조금 이제 난이도 상위에 해당하는 문제 같아. 그래서 기금을 분류하면 좀 지워졌는데 여러분 첨부된 해설지에 보면 내용 다 있을 거야. 그래서 해설지 다운받아서 보시는 분들은 해설지 부분에 보시면 사업성 기금은 정부가 어떤 사업을 운영하려고 기금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를 하려니 돈이 필요하더라. 그럼 문화재 보호 사업하려고 특정 자금 조성하면 문화재 보호 기금 되는 거고 문화예술진흥 기금 등. 근데 사회보험성 기금은 여기 이제 국민연금. 국민들 중에 65세 이상 그러니까 노령 인구의 어떤 노후 삶을 부양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제도가 있는데 그 국민연금에 충당하려고 공무원 연금에 충당하려고 군인 연금에 충당하려고 운영하는 기금이 사회보험성 기금. 그래서 저는 지금 경제활동을 하니까 국민연금에다가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경제활동 할 수 없을 때 거기서 마치 보험금 다 쓰듯이 연금 받아서 혜택을 누리게 되면 그게 일종의 사회보험을 위한 기금, 사회보험성 기금 되는 거고 공적 자금 상환 같은 요건 이제 정부 빚 갚는 건데 이런 특정 계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금, 계정성 기금이 있고 단순히 돈 굴린다, 금융성 기금.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벤처 기업을 창업했는데 뛰어난 기술 가지고 있어. 이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AI, 인공지능, 로봇 개발하면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내가 가진 기술을 상용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고 시설을 짓고 하기에는 돈이 없어. 은행한테 내가 가진 이 기술 가지고서 앞으로 인공지능 개발하면 큰 돈 벌 테니까 돈 벌어다 갚아줄 테니까 돈 좀 빌려주라 라고 했더니 은행이 기술 인정해. 너 AI 잘할 것 같아. 근데 성공하면 돈 잘 갚을 것 같은데 만약 실패하면 은행 우리가 빌려준 돈은 못 갚잖아. 어떻게 할 건데? 정부가 보증금 서줘라 할 때 그럼 정부가 A 기업이 B 은행한테 돈을 빌립니다. 빌려간 돈을 A가 잘 갚으면 정부는 아무 부담이 없어. 근데 혹시나 A 기업이 돈을 못 갚는 일이 벌어질까 봐 정부가 보증을 서준다. 정부가 볼 때도 우수한 기업이다. 애들 보증 서주고 기술 개발 잘해서 사업 성공하고 정부 사회에 기여하고 돈 잘 갚으면 되겠네. 근데 만약에 돈을 못 갚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정부가 대신 갚아야 되는데 대신 갚기 위해 돈을 미리 좀 모아둬야 돼. 그럴 때 돈 굴리는 기금이 금융성 기금, 기술보증기금이나 무역하는 기업들 무역보험 관련해서 돈 굴리는 무역보험기금 등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기술보증이나 무역보험기금은 그저 돈 굴리는 금융성 기금, 사업성 기금과 구분되는 건데 지금 2번에서 예시를 그렇게 잡아서 틀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기금은 사회보험성 기금이고 기술보증기금과 무역보험기금은 금융성 기금이어서 기금을 네 가지로 구분할 때 사업성 기금에 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2번 답이 되는데 내가 볼 땐 좀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이 내용까지 공부 잘 안 하니까. 그래서 맞춘 친구들은 2번을 탁 찍어서 맞추기보다는 1, 3, 4가 다 맞는 말이니까 틀린 거 찾는 거니까 2번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답을 못 찾은 친구들한테는 좀 어려운 문제 됐을 것 같아. 넘겨서 자 8번입니다. PBS 내 성과지선제도 재량 축소 통제 지향적 제도는 성과지 앞에서 썼던 LIBS 품목별 예산제도에 등재되는 거고 성과지선제도는
거리 청수 사업에서 하는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 수도 없이 문제 풀면서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 했었고, 그때 단위원가를 매기려면 사업 단위가 구분이 되어야 단위별로 원가를 매기겠네. 맞는 말이고, 이런 1950년대 전후에서 49년 이후에 연방적으로 확대 도입되게 되는 건데, 이때 정부가 많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퇴근시간 개발 사업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도입하게 되고, 방금 제가 1940년대 후반, 50년대 도입되는 거니까 70년대랑 상관이 없고, 70년대 하게 되면 뭐가? 행정학 시간에 70년대는 복지국가 재정위기, 영신 예산, ZBB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틀리면은 옳은 거 찾는 거니까 니은디귿 3번 하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론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했었냐면 저하고 문제풀이 했던 친구들 제가 지방자치 파트에서 지난 10년 동안 제일 많이 나온 거 꼽으면 주민의 직접 참여제도 첫 번째, 그리고 공동 1등격으로 뭐가? 정부와 관계 이론 모형, 요게 나온다 그랬었고, 구급 시험은 여러 모형들이 나와서 처음 본 내용이 등장할 수 있어 1번 같은 거. 그래도 답은 라이트 모형 아니면 로즈 모형이 답이 된다. 그래서 라이트 모형, 로즈 모형은 음풀할 때마다 연습 많이 했었거든. 근데 로즈의 상호의존적 관계, 권력의존 모형이라는 말 자체가 권력의존, 다른 말로 뭐 있어서 상호의존적 관계를 말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 되는 거지.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를 위해서 관련된 법률을 만들 수가 있고, 지방보다 돈이 많더라, 재정자원에서 우위에 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이 결정한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기 위한 집행조직과, 그래서 그 정책을 집행하니까 시민들이 지지하더라 반대하더라라는 정보 수집에서 더 우위에 있고, 각자 우위의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했으니까 부정이 아니라 상호의존 관계를 강조하는 거니까 답은 3번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라이트 모형, 로즈 모형이 주로 답이 될 거다. 추가로도 본다면 어떤 책에 추가된 내용 때문에 엘코크 보자 그랬었고, 엘코크 모형에서 대리 모형은 단순 대리, 그래서 지방은 중앙의 단순 대리인, 중앙이 시킨 대로 한다. 그래서 라이트 모형에서 상명하복 관계 이런 중첩 권위형이 엘코크 모형에서는 대리 모형이 된다. 여기 설명했었죠, 그죠? 팁은 내가 납부할 세금과 돌려받는 공공 서비스 패키지 묶어서 마음에 드는 집으로 이사 간다. 발해에 의한 투표 얘기했었고, 2번 맞고 4번 맞고 3번 틀렸고 답은 3번 하면 되는 거고, 1번은 좀 처음 보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1번은 구급 시험에는 처음 볼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피터슨의 이야기는 뭐냐면 도시에 한계가 있더라. 어떤 한계가 있는데, 엘리트가 다원주의가 그런 걸 논하기 전에 지방 정부는 지역 경제 성장을 최우선 추구하게 되고, 그러면 지역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해줘야 지역 경제 성장이 가능해지니까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정책만 도입하더라. 그래서 어느 시장이 재분배 정책을 확대하겠다, 형평성을 추구하겠다 하는 순간 투자자들은 나 이 도시에 있으면 그러면 재분배를 위해서 세금 많이 걷겠다는 거네. 나 여기 안 있어. 나 떠나갈 거야 라고 나오게 되니까 지방정부는 경제적인 변수에 영향을 받아서 지역 경제 성장에 도움되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정책들만을 도입하게 되더라 말하고 있는 게 피터슨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피터슨이 볼 때 도시정부의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어떤 한계가?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제 성장에 유리한 정책만을 추구하고 있더라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경제 구축 요인을 강조하면서 지역 정책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건데 9급엔 처음 나왔어. 그래서 어려운데 조금 9급에 처음 나와서 이제 변별력을 좀 올리려고 만든 지문이긴 한데 답은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니까 이걸 읽으면서 피터슨이 뭐야 하고 이 지문에 함몰되지 말고 처음 보는 건데 일단 스킵한 다음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로저 모형 있네, 엘코크 있네, 여기서 맞게 돼 있나 확인해 보면 답은 찾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그치? 10번입니다. 감사 청구 수업 시간에 강조했지. 있었던 날, 끝난 날로부터 2년 지나면 제기할 수 없던 걸 2021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3년으로 연장했기 때문에 요거 3년 숫자 물어볼 수 있다 얘기했던 거 답 되게 물어봤고, 그 다음 우리가 주민 소환은 제일 중요한 게 뭐 있었어? 비례대표 의원은 제외지, 그치? 비례대표 의원을 포함이 아니라 제외한 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거죠. 한편 주민 투표 같은 거 진행할 때 예산 같은 것들 대상하게 되면 뭐가 된다? 뭔가 공과금 납부나 예산 이런 것들은 다 뭔가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투표할 수 있으니까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죠. 붙일 수가 없다.
주민 참여 예산제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그 지역 조례로 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옳은 것만 찾는 거니까 니은 디귿 틀렸네. 기역 리을 답 2번 하면 되겠나? 되겠습니다. 10문제 봤는데 뭐 답이 빨리빨리 지나가게 돼. 그래서 계속 가보자. PPT 제가 이거 좀 PDF 변환하면서 좀 깨진 글자가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조직 복심 1번 우리 중앙정기관 하게 되면 부처청 어디 있었지? 정부조직법에 근거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법률에 근거한다. 무슨 처로 끝난 조직은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한 대통령 경호처만 대통령 수석이고 나머지 처는 다 어디 있어? 국무총리 수석.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여러분한테 무슨 처로 끝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총리 밑에 있다. 다만 대통령 경호처만 대통령 경호해야 되니까 대통령 밑에 있다. 얘기했었죠. 부총리 2명, 경제부총리는 기재부 장관,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하게 되고 우리 책임운영기관이 2가지가 있는데 중앙행정기관 자체인데 책임운영기관 하게 되면 특허청 있었었고 어느 중앙행정기관에 소속기관인데 책임운영기관 지정하게 되면 소속 책임운영기관 우리 국립경찰병원, 국립중앙극장 공부했었죠. 답 2번 하면 되겠습니다. 쭉쭉 가보자. 관리지휘판 내용 중에서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무능력한 레벨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결국 지금 차지한 자리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올라갔을 거고 일을 못하는 사람만 그 자리에 남아서 정년까지 버티게 되면 뭐가 돼? 각 자리는 무능력자들로 채워지게 된다. 피테의 원리, 피테가 말한 아이디어 되겠죠. 법문 용례는 난잡한 문서로 인한 나쁜 사례에서 문서조직에 초래하는 비율을 말하는 거였고 파킨슨 법칙은 조직이 수행하는 본질적 업무와 무관하게 조직이 매년 5.65% 팽창 성장하고 있더라 말하고 있었었고 분업화에서 좁은 칸막이 일을 반복했더니 주어진 일은 잘하지만 그 일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훈련된 무능 또는 전문화로 인한 무능이 벌어질 수 있겠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블라우스캇은 거짓말 아니고 작년까지는 진도별 모의고사 했었거든. 근데 올해 내가 조금 지엽적이다 해가지고 이거를 아마 뺐었나. 그래서 예전 문제 풀이 때 항상 하던 건데 지방직 7급에 한번 나온 다음에 한 15년 전에 한 7, 8년 전에 경찰 승진 한번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잘 안 나와서 책에 있지만 7급 학생만 보라고 하고 이론 시간 때 빨리 블라우스 호기 봉공이라고 했어. 제 책에는 이제 블라우스 호기 봉공이라고 외워보자 하면서 블라우스캇은 조직 활동의 수혜자에 따라서 호혜적 조직은 상호 간의 혜택이 구성원 서로 간의 혜택이 되는 조직 뭐가 되는 거야? 주수익자는 조직 구성원들 그래서 서로 간의 혜택이 되는 거니까 노동조합 같은 조직들 고객이 수혜자가 되는 것은 서비스 봉사 조직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사 조직이 서비스가 봉사잖아. 우리 신공공 서비스로 나올 때 서비스가 봉사니까 봉사 조직이 상대방 고객이 수혜자, 학교, 사회복지기관 등 되는 거고 기업 조직 또는 사업 조직은 조직의 오너, 소유자가 수익자가 된다. 그래서 기업 가치 높아지게 되면 돈 벌 수 있는 오너가 소유자가 수혜자 되는 거고 공익 조직이 이제 군대, 경찰서, 소방서 같이 국민들이 수혜자가 된다. 그래서 해설지에 보면 이 표가 있는데 우리 책에 있던 거거든. 그래서 블라우스 저는 호기 봉공했고 지금 여기서 기업 조직을 문제는 기업이란 말 대신 사업 조직 얘기했고 봉사 조직을 표현을 이제 서비스라고 영어 단어 그대로 표현했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있었었고 들어본 사람은 또 문제를 풀어본 사람은 쉽게 답을 찾았을 거고 조금 이제 생소하게 보였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조금 이제 답이 안 보일 수 있는 좀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가서 공무원 인사이동인데 전직은 뭐라고 했지? 직렬이 바뀐다. 수업 시간에 사서직 6급에서 행정직 6급으로 직렬 바꾸는 전직 시험 쳐가지고 통과하면 그 다음에 행정직 5급 승진하게 될 때 그 전직 시험이 행정직 넘어오기 위해서 행정법, 행정학 2과목 시험 쳐서 꽈락 없이 나와야 되는 건데 제가 예전에 경북도청 공무원연수원에 요 전직 시험 대비 수업하러 갔던 거 수업 시간 얘기하면서 이제 기억이 있을 거야. 직렬이 바뀌는 건데 지금 여기는 직렬이 안 바뀌고 같은 직급 내에서 내가 9급 행정직 내에서 A 업무에서 B 업무로 보직 변경하는 것은 전직이 아니라 전보, 보직 변경, 전보가 되는 거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5번 공무원 보수인데 우리 계급제에서는 뭐가 되지? 보수는 생계유지 기준으로 생활급이 되는 거고 그 생활급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계유지 위한 보수가 증가하더라. 금액이 증가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연령급이 중심이 되고 직무급은 워크. 이 직무가 어떤 성질, 직군, 어떤 종류, 직렬, 담당 분야, 직류 구분한 다음에 어떤 레벨, 곤란도 책임에 따라서 직급, 등급 구분해서 보수 정하는 직위분류제에서
워크, 일의 가치에 따른 직무급 하는 거고 계급제는 생활급 하게 되죠. 실적급이 성과급, 실적, 성과에 따른 보수가 되는 거고 연공이 연차, 그 사람이 주식등지 면차 공무원인데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의 연차를 중심으로 보수 지급하는 거고 직능급이 능이 능력 기준으로 지급한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6번 많이 했지 그지? 후광효과 후광이 미치더라. 근접은 뭐지? 뭐에 근접하는 거야? 평가하는 시점에 근접해서 그래서 최근에 최초가 아니라 최근에 발생한 사건이 과대평가받는 평가하는 시점에 가까이 다가와서 발생한 사건이 과대평가받는 막바지 효과 되는 거고 최초라고 하게 되면 초기 실적이 과대평가되는 건 첫머리 효과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 근접 효과는 막바지 최근에 발생한 사건이 과대평가되는 거고 최초는 정반대로 첫머리 효과 초기 실적 과대평가 정반대 이야기 하고 있는 거니까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관대하는 실적보다 높게 집중하는 중간에 우리 이걸 해결 방안을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강제 비율배분법, 강제 배분법, 상대평가 해결한다. 이렇게 공부했었고 반면 후광 효과는 체크리스트법이나 강제 선택법 해결한다 하면서 이런 어떤 오류에 대한 해결 방법 연결해서 훨씬 어렵게 공부했는데 시험 시기가 그냥 개념 묻고 끝나버렸네. 좀 허무한데 17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누가 하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에 들어가는 순간 반면에 그냥 공공기관 운영하는 법률 누가 관리하지? 기획재정부 장관이. 틀렸네 그지? 그래서 체계 3.0 체계에도 표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실제 이제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한테 그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기재부 장관이 관리한다. 그래서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당하는데 지방이 들어가는 순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기업 관리니까 지방이 들어가는 순간 행정안전부 장관이 담당하게 된다. 이걸 한번 우리가 응용을 해서 조직 행정할 때 이 내용 공부한 김에 그럼 응용해가지고서 제명정으로 가서 국가재정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 관리는 국가재정이니까 기재부 장관이 하고 지방으로 가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 주민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또 지방이 되는 거니까 평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중앙이 관리할 때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재부 장관이 똑같이 국민참여예산 기재부 장관이 지방이 들어갔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하게 되면 행안부 장관이 지방이 들어갔네 지역 주민 지자체 주민의 참여예산제도는 행안부 장관이 평가하게 되면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우리가 공부해 봤었는데 그대로 여긴 지금 그냥 공공기관 운영하는 법률 여기는 공공기관 누가 관리하는 거야?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래서 운영위원회도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게 되고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 X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 지방공단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직영기업이건 지방공사건 지방공단이건 간에 뭐 한다고? 물, 땅, 도로 관리한다 그러면서 제가 물 관련해서 수도, 공호명수도, 하수도 땅이 뭐 있어? 주택과 토지개발 그리고 도로, 궤도, 지하철 같은 전철 같은 궤도, 지방도로, 자동차 운송 그래서 물, 땅, 도로 관리한다 수도, 공호명수도, 하수도, 주택과 토지개발 지방도로, 궤도, 자동차 운송 이렇게 얘기했었죠. 맞는 말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렵게 이 공공기관에 운영하는 법률상 요건 충족한 공공기관 중에서 300, 230 요건 채우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채우지 못하면 기타기관 채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중에서 이제 총수입 대비 자체 수입이 50% 이상이면 공기업 50% 안 되면 뭐가 된다? 준정부기관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그래서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였었고 위탁집행형, 한국소비자원, 도로교통공단 이런 것들을 공부했었죠. 쉽게 나왔다, 그죠? 야, 드디어 나왔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마다 2015년부터 내가 모의고사에 냈는데 시험 계속 안 나와서 예전에 한 2020년까지는 똑같이 했었어. 내가 이렇게. 그래서 박스 안에 요렇게 말하는 건 뭐야? 라고 말하면서 읽어보시면 내 손이 더럽혀지더라도 공무원 내 입장에서 내 손이 더럽혀진다. 이게 뭐였지? 내 사적 이익, 내 개인 이익이 침해된다 하더라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나한테 손해가 발생하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하지만 공익을 위해서, 국가 공동체 대의를 위해서 희생하게 될 때 내 손이 더럽혀지더라도
공이 우선시해야 돼. 이게 도론슨의 딜레마 해가지고 시험 내다가 올해는 우리가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 할 때 한 문제 냈었나? 그 보기 지문에다가 이런 사항이 도론슨의 딜레마다. 보기 지문 하나 넣어가지고 얘기하면서 수업 시간에 아직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10년 동안 꿋꿋이 2015년부터 모의고사 냈으니까 꿋꿋이 모의고사 내고 있는데 나올 때 다 돼간다. 조만간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드디어 나왔네, 그치? 그래서 한 번도 안 나왔던 내용이지만 곧 나올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내 말 듣고 곧 나온다고 하니까 선생님 말 듣고 공부한 친구들은 진짜 나왔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시험 치고 어저께 학생들 보니까 선생님 찍은 거 나왔던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곧 나온다고 했는데도 공부 안 한 친구들은 아쉬운 거고, 그렇죠. 근데 별로 어려운 건 없으니까 도론슨의 딜레마 되겠습니다. 19번이 이제 어려운 문제지. 그래서 이제 지방직 7급에 가면 지방자치론이라는 한 과목이 있어. 거기 가면 수 문제를 이제 지방자치 파트만 공부하게 되는데 거기서 다루는 내용이 여기 이제 국가직 9급의 행정학이 한 문제 나오니까 처음 보는 문제 많았을 거야. 지방 재정을 진단하는 제도가 있다. 재정 진단 언제 하냐면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재정 위험 수준인지 점검해 봤더니 위험 수준이 일정 값 이상이더라. 그래 위험한데 진단해보자. 1번이 맞는 말이거든. 2, 3, 4번에서 다 다른 제도인 거야. 그래서 이제 2번, 3번, 4번이 지방재정 진단제도랑 상관없는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해설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거기 다 적어놨는데 다시 제도를 다 알아야 될 것 같진 않아. 근데 이번에 보면 이번에 있는 정부가 예를 들어 우리 뭐할까 서울시에서 아시안게임 한번 유치해볼까? 인천시 했던 것처럼 아시안게임 뭐 올림픽 해볼까? 올림픽 하게 되면 경기장 짓고 돈 많이 들어가는데 대규모의 재정 부담, 돈 들어가는 사업을 유치 신청할 때 미리 이 사업을 진행하면 우리 지자체 재정에 돈에 어떤 영향이 발생할까 이걸 미리 평가해보자. 이게 지방 재정에 대해서 이 어떤 사업을 진행했을 때 그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다라고 해서 지방 재정 영향 평가 제도, 아예 별개 제도인 거야. 이런 제도고, 중앙정부에서 우리 예산 편성할 때 5개년 이상의 국가지정운영계획, 매년 그 해부터 5개년 이상의 국가지정운영계획, 이게 지방은 뭐가 있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한다. 그래서 3번은 그냥 중기지방재정계획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야. 4번, 공무원들 월급을 한 달 이상 못 주고 있다고. 심각한데? 야, 지금 지방정부 돈이 없어가지고 인건비를 30일 이상 못 주고 있다고. 이게 뭐야? 재정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긴급 재정관리단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 돈을 못 주는 위기 상황 발생한 걸 긴급 재정 관리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요거 지정하고 따른 관리를 하게 될 거야. 그래서 다 별개의 제도들을 말하고 있고, 1번은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거든. 그래서 해설제 보시면 기획번 재정 분석 결과 뭔가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또는 니은번 위험 수준 점검해 봤는데 위험 수준이 일정한 기준값 초과했다. 위험도가 높다 할 때 이제 지방재정 진단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방재정 진단제도, 지방재정 영향평가제도, 긴급재정관리단체 요 세 가지는 그동안 국가직 7급, 9급 다 보기 지문에 등장한 적이 없는 것들인데 여기 이제 시험에 등장하니까 이게 아마 제일 어려웠던 문제 되겠다. 그래서 조금 제일 어려운 문제 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 되겠다. 그래서 이제 7급 학생이 지방직 7급을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국가직 7급에 있는 그 경제학 과목이 부담스러워서 경제학 대신 지방자치론 공부해서 7급 지방자치론 과목은 지방자치 파트만 우리가 한 7회 정도 수업을 하는데 6회에서 7회 우리 이제 행정학에서 두 문제 나오는 이 지방정편은 2회 수업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구분해서 빼는 문제인데 이걸 국가직 물어봐가지고 제일 어려운 문제 된 것 같아서 뭐 출제한 교수님은 변별력을 조율을 하기 위해서 좀 새로운 문제, 어려운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좀 지방치론 파트 이제 어려운 내용 들어가니까 7급의 지방치론 공부하는 학생들은 좀 유리하고 9급만 학생은 좀 불리한 문제니까 난이도 조절한 문제가 이런 건 좀 안 나오면 좋은데 이런 거 조절하게 되면 조금 9급만 준비하는 학생이 좀 서운하죠, 그죠? 네, 이제 좀 어려운 문제 됐습니다. 20번 맨날 보는 거네. 옳은 것은 제도화된 부패가 제도시험 절차편 급행료 또는 뭐 중소기업 대출할 때 커미션 지불 관행되는 거고, 2번 회색은 색깔이 중간 색깔이니까 이 부패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건지 말 건지 이게 나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 나야 되는 건데 선의의 거짓말.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이 허락해 줄 수 있는, 용인할 수 있는 부패하게 되면 여기는 백색 부패가 되는 거고,
거래는 주고받는 거잖아. 뇌물 주고 특혜 받아가고. 근데 지금 3번은 뭘 특혜 받아가는 상대방 시민 없고 공무원이 지 혼자 착복하고 있네. 이게 비거래형 부패 또는 사기형 부패. 조직을 속이고 개인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거죠. 주식 부패는 조직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특정 개인의 일탈은 개인적 또는 일탈형 부패. 어렵지 않은 거다. 그죠? 그래서 해설이 빨리 진행된 게 쉬운 문제 너무 쉬워. 그래서 마지막으로 출제 테마를 보면 작년에는 기초이론에서 4문제 나왔는데 이번엔 기초이론 2개밖에 안 나온 대신에 조직하고 지방행정이 하나 더 나왔지. 환류는 잘 안 나오고 근데 이제 국가직 구급 시험에 작년 2개 나왔는데 올해 2개 나왔어. 작년에 지방직 구급은 안 나왔거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난이도로 가보게 되면 블라우스 컷, 기금, 방금 받은 재형 진단지도 3가지가 난이도 상. 그래서 내가 볼 때 80점까지는 다 받았어야 돼. 요 난이도 하에 해당한 문제가 선생은 진행장 잘하니까 난이도 하라 그러고 쉽다 그러고 학생이 우리가 볼 때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당연히 딱 보면 답이 나오는 쉬운 거고 어느 선생님의 내가 아니라 어느 선생님 누구 수업 듣든지 간에 다 이거 중요해. 이거 답이 되는 거야. 이거 키워드야. 말한 거기 답이 딱 돼버리는 거니까 이거 다 깔아놓고 가는 거야. 그래서 75점 기본 맞춰놓고 이제 여기도 공공기관 닫고 우리 공부한 거 생각하면 지금 참에서 맞추는 거니까 85점 깔아놓고 이제 여기서 맞추는 거 따라서 100점 받냐 90점 받냐 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이제 기금이나 블라우스컷 맞추면 90점 95점 가는 거고 지방지정까지 맞추면 100점인데 요거 맞추기 쉽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내린 총평은 80점까지 누구나 받을 수 있어. 80까지는. 근데 이제 95점, 100점은 조금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 또 운이 좀 따라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전에 지난 3년 동안 솔직히 국가직 9급이 국가직 7급보다 더 어려웠거든. 그래서 엄청 어렵게 공부했는데 어렵게 공부한 거 치고 이제 깔아주는 문제들이 좀 쉽게 나와가지고 다들 점수가 좀 잘 나왔을 것 같아. 그리고 올해 시험이 내가 모니터링 해보니까 국어, 영어, 국사 전반적으로 다 시험 좀 쉬웠던 것 같아. 행학도 좀 쉬웠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방직 9급이 또 쉬울 거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국가직 9급이 쉬워서 만약 점수가 우리 지방직 시험 보기 전에 통계가 나오게 되면 출제 교수한테 지난 4월 달에 국가직 9급은 이 정도 문제로 시험 쳤더니 컷이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평균이 너무 높아가지고 변별력 수정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난이도 좀 올려주세요 하게 되면 요 문제보다 이제 어렵게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점수가 잘 나왔다고 방심하면 안 되고 공부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올해 시험부터는 9급 시험에서 이제 동점이면은 이 행학행법 전공 점수가 좋아야 먼저 붙는 거잖아. 그래서 이번에 이제 행정학 점수 이렇게 나와가지고 만나본 학생 중에서 이제 행정학을 100점 받았다는 친구도 있던데 그럼 100점 받은 친구는 좀 여유가 있지. 왜? 지금 전 과목이 다 좀 평행하게 나오다 보니까 컷이 다 막 높아지고 있는데 필기만 딱 통과하면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야? 면접으로 가는데 면접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뭐야? 필기 우리 점수 일단 필기 시험에서 컷이 좀 국어 시험가지고 높아질 건데 거기서 행학행법 점수 높은 사람이 일단 우선권을 갖게 되는 거니까 지방직 9급 시험도 국어 영어는 좀 평행하게 나올 것 같아. 지금 시험 추이가 국어 영어 좀 평행하게 가고 국사 이제 없어질 과목이잖아. 내년이면 끝나는 과목이니까 막 지금 어렵게 되지 않거든. 그래서 국사 같은 경우에 이제 막 사라질 과목인데 괜히 막 어렵게 내가 학생들 괴롭힐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시험이 돌아오는 지방직 9급은 이렇게 또 평행하게 나온다면 우선권을 가지려면 행학행법 잘해야 되고 또 어렵게 나온다면 행학행법이 어려울 거기 때문에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번 점수랑 상관없이 잘했다 하더라도 방심하지 말고 지방직 9급 시험까지 또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뭐 크게 해설할 건 별로 없다. 해설지 참고해서 읽어보시고 틀린 친구들 복습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 점수 잘 받은 친구들은 잘했고 수고했고 점 좀 안 나온 친구들은 뭐가 문제였을까 고 생각해보고 혼자 해결책이 안 나오면 질문하시고 상담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6월 지방직까지 2달 이상 시간 남아 있으니까 지치지 말고 더 공부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